자, 여러분, 이천청소월 기숙학원에 오게 되면 우선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우선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제가 물어봅니다. 가장 궁금한 건 먼저 질문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질문이 한 방에 몇 명이 자요? 그리고 한 반에 몇 명이에요? 그리고 교재는 무엇입니까? 그런 정도 수준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이 재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기숙학원을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겠죠. 자, 우리 학원에 오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지 않는 아주 자세한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프로그램에 자 1번 보면 자 반 구성 궁금하시죠? 반 구성이 실제 한 반에 3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실이지만 왜 25명 오르락내락 하느냐? 실제 여러분이 수능장에 가보게 되면 수능장에서 한 반의 응시 인원이 28명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여서 그렇지 사실 25명 이쪽 저쪽이에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한 반에서 응시 인원을 기준을 삼아서 되도록이면 한 반에 25명 정도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독서실 사용 문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3년 동안 폐쇄된 공간에서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막상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시험장에 갔더니 옆 사람 기침 소리, 침 또 삼키는 소리,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 시험지 넘기는 소리 또는 발 떠는 소리, 그런 것에 부닥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훈련 했나요? 그냥 폐쇄된 독서실 공간에 앉아가지고 한다고 옆에서 조금만 그 소음이 나도 신경을 곤두세울 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수능을 3번, 4번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번에 치르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반 구성은 25명이고 실제 수준별 반편성 한다 그랬는데요.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수준별 반편성은 점수대로 나누는 건 뭐 당연하죠. 그러나 교재가 달라야만이 제대로 된 수준별 반편성이라는 거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나오죠. 교재가 차등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예를 들을까요? 자, 국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독해 부분이죠. 그러면 독해를 훈련하기 위해서 대부분 어떻게 했죠? 냅다 그냥 기출 문제 많이 풀었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은 독서할 수 있는 교재가 상하 2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교재가 차등화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물론이군요. 수학은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상반, 중반, 하반이 쓰는 교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 학원의 장점이죠. 실제 내가 국어 선생님인데 교재가 달라보세요. 그 교재를 다 연구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하죠? 교재가 다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재가 다 달리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강의한다는 거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강사에 관한 얘기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강사가 여러분 공부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절대 50%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강사는요. 그러나 결국은 훌륭한 강사, 아주 세밀한 강사, 친절한 강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내 두뇌 속에 모든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내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강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가 세칭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 과연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강사는 성실해야 됩니다.
청술학원의 강사는 아침에 7시 반까지는 무조건 출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교무실에 앉아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학생 개개인마다 학습 플랜이나 그런 질문지나 이런 걸 직접 질문을 받아주면서 나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확인해주고 이런 강사가 최고의 강사입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앉아가지고 학생들을 체크하는데 그 강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특히 자, 국어 가지고 예를 들을까요? 자, 이번에 고전문학이다. 그러면 고전문학에 고대가요가 있고 또 시가 중에서 고려가요가 있고 자, 지나서 조선시대 가사가 있고 이런 진도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과연 체크를 해주는 그런 강사 또는 체크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학생과 내가 알아가지고 그냥 고전문학을 진도를 나간 학생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곁에서 그 자료를 제공해주고 여러분이 진도 나간 만큼 그 약속한 진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는 강사가 최고의 강사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청술학원의 강사들은 그런 걸 강조하면서 그런 선생님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단어 60개 암기하는 건 뭐 이건 어느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저희 학원의 자랑이 국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은 6개월 정도 하게 되면 2등급 나와요. 국어 6개월에서 2등급 과연 나올까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 우리 어휘에 대해서 노력을 했어요? 어휘를 하기 위해서는 한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한자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를 지속하고는 일주일에 2번씩 어휘 테스트가 있습니다. 영어만 하지 않고 국어 테스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 어휘 테스트 중에 문학용어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합격하고 합격생들이 와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뭐뭐뭐 선생님 또 학원에서 주었던 어휘를 끝까지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국어가 5등급 했는데 이번에 2등급 나왔대요. 2등급만 나와도 충분히 연고대 이상을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국어 필수 어휘는 1년 내내 우리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문제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재생을 상대로 한 전국 모의고사를 이제 보는 건 뭐 당연하죠. 그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여러분을 담당했던 학과 담당 선생님의 소견서와 함께 청솔 카페에 이미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부모님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문제는 주말고사입니다. 왜 주말고사를 끝까지 고집하냐면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해왔고 또 내신 위주로 시험을 치러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시에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수능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다뤄봐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주말이면 일요일 날 오전에는 주말고사 시험을 치러서 빨리 정시 이 수능에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꼭 봐야 됩니다. 학생들이 제발 주말에 시험 좀 없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강행군하는 건 다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학생과나 학과 담임이 1대1 대면 학습 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우리 청솔학원 강사들은 10시까지 남아가지고 1대1로 체크해 준다 그랬잖아요. 특히 1대1 대면이 선행반에 들어왔을 때 너무 중요하죠.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간에 내가 못했던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습득하는 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내가 서두에 설명을 했는데 오늘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약 3,000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왜 이렇게 복잡죠? 거기다 대고 내년에는 또 국어도 선택이 있고 수학도 확률 통계나 기하 벡터나 미적분이 또 선택이고
정말 복잡해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사과탐은 구분 없이 2과목만 선택하면 된대지. 해서 과학은 8과목, 그 다음에 사탐은 9과목, 17과목.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수시든 정시든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한 전문가의 상담이 아니고서는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진학 담당 선생님이 2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6월, 9월 모평시험 있잖아요. 그 끝나고 직접 설명회도 학원 자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학상담 선생님은 병원에 가면 차트가 있듯이 일일이 다 개인 차트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그래서 그 차트에 여러분들이 매월 성적이 어떻게 향상돼 갔는지 그 성적의 추이를 늘 상담을 하면서 또 철저히 수시 정시 상담을 해주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학원을 믿고 여러분이 상담자에 따라서 방향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우선 7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내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솔 기숙학원은 어떤 학습 환경을 가졌는지 자, 잠시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2인 1실입니다. 이제 들어온 학생 중에 가끔 서로 대화하다 보면 왜 청솔 기숙학원을 택했냐고 물어보면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해요. 저로서는 엉뚱하죠. 왜? 2인실이 좋아가지고 이 학원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원들이 2인실도 있지만 4인실, 3인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2층 침대입니다. 예, 그래서 2층 침대는 2층에 올라가서 누워있으면 바로 천정이 있어가지고 숨 막혀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단층 침대 2개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이 있고 또 샤워실 다 있고요. 또 사물함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침대에는 또 여러 가지 비품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왜냐하면 기숙학원은 어느 때는 군대와 비슷하잖아요. 아침에 일정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일정 시간에 취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6시 20분에 기상 갑니다. 그리고 밖으로 바로 나와서 잠을 깨기 위해서 스트레칭 해야죠. 한 10분 정도? 자, 그리고 2명이기 때문에 한 명은 바로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하고, 그 다음 한 명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세면하고, 그런데 한 방에 3명, 4명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화장실 쓰는 문제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3인실, 4인실과 비교했을 때 2인실은요,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30분 시간이 절약이 된다고요? 그러면 한 달이면 약 15시간이. 1년이면 몇 시간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2인실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동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 2000년도에는 상당히 한국의 공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뭐 중국에서 불어오는 어떤 바람으로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죠. 그래서 이미 학원에서는 산소방도 있지만 공기청정기를 방마다 다 설치해서 쾌적한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학원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여러분도 참기가 쉽지는 않죠. 나가서 대화도 해야 되겠고, 또 매점도 이용해야 되겠고, 또는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또 대화도 해야 되겠고,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극복을 해야 됩니다. 나가서 할 얘기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청소학원에도. 그러나 그 휴게 공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카페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점심때나 저녁을 먹고 잠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 것이지 뭐 카페처럼 휘황찬란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 대화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충분한 휴게 공간은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실내 체육관입니다. 이 실내 체육관을 만드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약 300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예, 담벨이나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때나 저녁때 가보게 되면 참 대단해요.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농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옆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그 다음에 탁구장, 그 다음에 농구장,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실내 체육관에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인기가 좋은 곳은 탁구입니다. 아주 굉장히 신나게 여러분이 많이 즐기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실내 체육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비 올 때, 눈 올 때, 특히 추울 때, 특히 너무나 더울 때 얼마든지 저희하고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있고요. 이제 외부에는 족구장도 있고 농구 코트도 다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천청솔의 학습 환경 중에서 엄격한 생활관리 그랬는데요. 이 공부하는데 반대가 되고 또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휴대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건 당연히 없죠. 그러나 엄격한 생활관리 중에서 내가 하나만 강조하겠습니다. 예, 저희하고는 사일런트 존. 예, 그래서 밥 먹을 때 식당, 복도 또는 교실 절대 대화 금지예요.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저희들이 벌점을 부과합니다. 벌점이 20점을 넘게 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게 여러분 자존심 엄청 상해요. 그래서 마치 무슨 서초동에 있는 무슨 법원을 연상케 할 정도예요. 왜 이런 벌점을 오버하게 됐는지, 왜 넘게 됐는지 다 이야기해야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다가 징계위원회 2번 정도 회부가 되면은 이건 곧바로 퇴소 조치입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퇴소를 당한다. 여러분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청솔학원은 주변에서 굉장히 관리가 빡센 학원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규칙을 어기게 되면은 퇴소를 시키는데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야죠. 또 여러분이 규칙이 위반됐을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런 걸 저지르지 않도록 당연히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2번, 3번이 이루어지게 되면 퇴소를 시키는데요. 1년에 퇴소시키는 학생들이 약 20명이 넘기 때문에 한 반 정도를 강제 퇴소를 시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학원에 들어오게 되면 엄격한 생활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 참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규칙을 어기게 되면은 다른 동료들이 뭐라고 합니다. 왜 저런 학생이 여기다 놔두냐고요. 예, 그 정도로 엄격한 생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녀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가끔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예, 남녀가 같이 같은 반에서 공부만 하고 나머지는 온통 식당 자체도 분리되어 있고요. 뭐 숙소 당연하고요. 예, 절대 대화조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는 순간 이것은 곧바로 강제 퇴소가 됩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CTV가 있어가지고 운동장, 심지어 복도까지 여러분이 숙소에서 복도로 정수기 물 먹으러 나오는 것도 다 찍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기숙학원에 들어오는 여러분의 목적이 뭐죠? 통제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통제가 싫으면 기숙학원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통제는 무슨 마구잡이 무슨 공산주의식 통제가 아니고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통제를 하기 때문에 잘 따라주면 오히려 이것이 훨씬 공부하기 좋다고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다고 이렇게 집에 가서도 청솔 기숙학원 이런 그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이 좋다고 이렇게 칭찬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지켜줘야 됩니다.